자, 1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전 강까지 해석 연습, 그러니까 구문이랑 해석 연습, 그리고 이제 영작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문장에 대한 건 조금 더 익숙해졌을 거예요. 의미 파악 정도는 더 익숙해졌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가 애초에 이제 어떤 문제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문의 난이도와 문제의 난이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빈칸 문제가 만약에 지문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 만약에 오답률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건 선택지가 되게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이 어렵다라는 것과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는 건 이 선택지의 난이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좀 갈라질 수 있고, 자, 우리가 본문 해석 연습 그리고 영작 훈련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은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이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풀이를 할 때는 항상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1페이지 피고요. 자, 교집합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에다가 크게 그려도 됩니다. 자, 일단 이 교집합 그림은 빈칸뿐만 아니라 순서별 삽입 같은 고난이도 구문 분석을 할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 바로 첫 문장 들어가면서 이 교집합 그림을 어떻게 메꿔 놔야 되는지, 그리고 이 메꾼 교집합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풀이 이용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일단 쌤은 대략적인 해석을 할 테니까 너희는 도대체 이 가운데 교집합에는 어떤 아이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두 문장이 이제 반복되는 단어를 일단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자, 거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free play, 자유놀이란 자연의 수단, 도구, 방법이래. 즉 자유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teach, 가르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냐? 대대하의 사실을 가르칠 수 있겠죠? 아이들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칠 수 있대요. 얘들아, 너네는 이런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우리는 자유놀이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 play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집합은 정해졌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교집합을 적어보세요. 자, 이미 두 번째 문장에서 play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이 play는 첫 문장에 나오는 free play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의 교집합은 free play가 되겠죠. 자유놀이. 자, 이 빈칸은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 밑에 적어볼까요? 자유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는 걸 가르칠 수 있대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놀이는 과연 뭐냐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쌤이 해석을 할 건데, 너희들은 자유놀이가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이 자유놀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잡아서 이 교집합을 완성하도록 할 거예요. 됐죠? 자, 교집합을 완성하기 전에 이 교집합이 완성된 다음에 할 일을 보여줄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놀이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유놀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쌤이 해석해 볼 테니까 너희들은 일단 하나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게 자유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자유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됐죠? 자, 갑니다. 자, 이런 자유놀이를 할 때 away from other, 어른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게 돼. 다음. 자, 이렇게 어른들과 떨어져 있는 이 아이들은 really 정말로 do have control, 통제력을 가질 수 있어.
즉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게 된대요. 그리고 can practice, 연습할 수 있대. asserting it, it도 이제 당연히 자유놀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 자유놀이를 asserting 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대. 자, 물론 assert의 의미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핵심 소재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그냥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만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ssert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플러스 한다는 의미인지 마이너스 안 한다는 의미인지 이제 그거 정도만 유출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해석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도 그렇게 유출해 주면 돼요. 그렇죠? 뭘까요? 이 assert는 그냥 플러스 의미였어요. 플러스 의미. 뭐 발휘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사실 몰라도 그냥 한다는 의미인가 보다 정도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은 자유놀이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and는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and 뒤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파악이 안 되더라도 그냥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놀이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중에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은 통제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어른들과 함께 노는 자유놀이가 아닌 놀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놀이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택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주변 다시 봅니다.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이래. 이런 자유놀이는 teach, 가르쳐 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이 빈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대. 자, 노이즈. 얘들아, 너네는 그렇게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이들은 너네들은 뭐야? 적으세요. 반이어니까 너희들은 조용한 존재야. 너희들은 되게 얌전한 애들이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대. 과연 이 말이 컨트롤이라는 말과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게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가? 다음, 소셜을 하면, 자, 소셜은 사회적인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이 사회에서 회자가 모일 회자라는 걸 기억한다면 소셜은 친구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낫을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낫을 붙여서 해석해야 되니까 나는 친구가 별로 없다. 그렇지? 좀 외롭다. 사교성이 난 뛰어나지 않다.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자, 아이들아, 너네들은 그렇게 complicate, 복잡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말은 너희들은 되게 단순한 애들이야. 자, helpless는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뜻이죠. 얘들아, 너네는 그렇게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 아니야. 즉, 너희들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야. 도움이 되는 존재야. 힘이 있는 애들이야. 능력이 있는 애들이야. 남을 도와줄 수 없는, 힘이 없는 애들이 아니야. 자, selective에서 select는 선택하다라는 뜻이죠. selective는 picky, 까다로운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재는 거야. 너무 맨날 선택만 하는 거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그렇죠? 근데 not을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는 뭘까요? 얘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대. 까다롭다는 건 예를 들면 음료수 하나 고르는 것도 힘들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저거 먹으면 저렇게 좋을까, 이거 먹으면 저렇게 안 좋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르라. 그렇지? 그래서 고르기가 힘든 거야. 그럼 반대말은 쉽게 고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나는 선택을 되게 쉽게 잘해. 나는 선택을 잘하는 아이야. 뭐 그렇게 나 까다롭거나 그렇지 않아. 나는 까다로운 아이가 아니야. 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지가 어려운 이유는 각각의 단어의 난이도도 있지만 뭐 complicated 같은 거기다가 not을 붙여서 그 반이어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답률이 1위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문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어도 선택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건 애초에 접근 자체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오답률 1위였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오답률이.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에서 만약에 얘들아 잘 봐요. 세 번째 줄에 asserting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라는 건 하등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본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왜? 엔드가 있잖아. 아, 그냥 앞뒤가 똑같은 얘기니까 뒤에 있는 것도 아이들이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구나. 통제권을 갖는다는 얘기구나. 비슷한 얘기구나 하면 돼요. 근데 선택지는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본문 때문이 아닙니다. 수능을 제외한 모든 시험들은 본문이 이미 주어져요. 그렇죠? 시험 범위라는 게 주어지고 시험 대비만 한다면 본문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예 놀고 시험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하지만 선택지는 어떻죠? 선택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죠? 유추조차도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지들에 나오는 단어 정도는 내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암기 과목과의 차이야. 암기 과목을 외우면 그 안에서만 어떻게 요리를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영어들의 선지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선지는 이 시험 범위와는 상관없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히 단어 실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문제 풀 수 있는지 볼게요. 사실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노란색 형광펜 잘 보세요. 자유놀이란 자연의 수단이래요. 이런 자유놀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너희들은 빈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너희들은 얘들아 되게 조용한 애들이야. 너는 친구가 없니? 너는 되게 단순하구나. 너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힘을 갖는 애들이야. 너는 힘이 있는 애야. 충분히 넌 능력이 있는 애야. 아, 너는 되게 까다롭지 않구나. 선택을 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초록색이에요. 자, 이런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어른들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왜?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자기들끼리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 이 말은 과연 조용하다는 얘기인가? 친구가 없다는 얘기인가? 단순하다는 얘기인가? 힘이 있다는 얘기인가? 선택을 잘한다는 얘기인가?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인가? 답이 나왔죠? 무슨 얘기죠? 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 할 거예요. 알았죠? 다 할 겁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해석 실력이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해석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 문장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 문장, 네 문장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해석의 능력치와 구문 분석의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답은 나왔지만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이런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배우게 된답니다. 여러 개를 배우게 되죠. 우리 변형구조 배웠죠? A, B, and C, A make their own decision,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create and follow rules,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따를 수 있답니다. 그리고 get along with other, 다른 이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어요. as equal, 동등한 존재로서.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obedient, 복종해야 되거나 반항해야 되는 아랫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왜 그친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걸 우리는 볼 수 있냐면 여기 get along with other, 다른 애들이랑 나는 잘 지낼 수 있는데, 난 되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이걸 배울 수 있대요. 자유놀이를 통해서. 그렇죠? 그럼 2번은 무조건 아닙니다. 그죠? 2번은 not을 붙여서 친구를 못 사귄다고 했잖아요. 근데 get along with, 친구를 잘 사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선지에 들어가게 돼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주황색입니다. 자, 활발한 야외 활동 놀이를 통해서 자유놀이죠. 아이들은 deliberately, 일부러 does A with B 하면은 A에게 B를 투입하다. 그죠? 자기 스스로에게 moderate, 적절한 amount of, 양의 두려움을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유놀이는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대요. 근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엔드 뒤에. 그래서 그들은 learn, 배울 수 있답니다. how to control,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나돈이 A, 보더솔 B.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또한 그들의 두려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두려움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대. 예를 들면 이제 어른이랑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자유놀이 반대,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시킨 놀이. 그냥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두려울 건 없어. 근데 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 프로시저가 다 정해져 있거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건 자유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뭐 하자면 제가 싫거든? 왜 내가 네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하자고 했는데 친구가 야 씨! 안 할 건데 하면 기분이 좋겠나요? 그렇죠? 좋을 게 없죠. 대등한 존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날 거고요. 친구들 간에. 그 친구들 간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 놀이를 이어갈 수 없을 테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이 두려움이 왜 나는지 알겠죠?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빨간색 문장입니다. 자, 이런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또한 배우게 된답니다. negotiate, 협상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대요. 다시 어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른이랑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대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싫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아, 왜? 이거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나도 네가 하라는 거 하나 할 테니까 너도 이거 하나 하자. 뭐 이렇게 되겠죠. 특히 이제 자매들이나 형제들끼리 놀 때 나이 차이가 조금 난다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놀고 싶어하는 놀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아, 언니가 이거 한번 하자. 그럼 언니가 이것도 한번 해줄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 동생이나 놀 때, 그렇죠? 뭐 이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를 다시 볼까요? 이게 조용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친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단순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까다롭지 않고 선택을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됐죠? 자, 계속 갈게요. 검정색입니다. 자, 또한 그들은 how to please,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거 하나 양보할게. 이제 좀 기분 좋아졌지? 두 번, 그리고 또 how to manage and overcome the anger. 그 화를 내가 하자 했는데 상대방이 싫어! 라고 하면 이제 열 받겠지. 근데 그 화를 어떻게 manage,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도 배운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화는 충돌로부터 나오고요. 부모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반항하는 거죠. 그렇죠? 대등한 관계에서는 싸우는 걸 우리는 충돌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와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반항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조용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단순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힘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선택을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됐죠? 마지막 문장. 주홍색. 자, 넌, 빵개. 이러한 교훈들 중 빵개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이런 자유놀이의 강점들은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말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말은 명령으로 할 때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보통 뭔가를 말로 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자유놀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말로 한다는 얘기는 한쪽이 한쪽한테 말로 했을 때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로 배울 수가 없다. 자, 그럼 그들은 뭘 통해서 only, 무엇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느냐? through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대요. 무슨 경험? 자유놀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유놀이가 제공해주는 교훈들이래요. 어때요? 사실 문장을 계속해도 할 일이 똑같다라는 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순으로 뒤집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를 가기 위해서는 영어의 어떤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 질문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내 공부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잘 봐요.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싹 다 지울 테니까 잘 봐봐, 얘들아.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사실 어이없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수학과 영어의 다른 지점을 얘기할게요. 자, 수학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뭐 1, 2, 3, 4, 5단계 문제풀이 과정이 있다. 그래서 1, 2단계에서 예를 들면 A라는 답을 내고 3, 4단계에서 B를 낸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 A와 B를 뭐 곱하는 게 이제 최종 답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한 과정에서만 오류가 생겨버려도 무조건 전체 다 그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영어는 어떤가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빨간색 박스 안에서 힌트를 찾아서 빈칸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문제를 못 푸나요? 아니죠. 누군가는 A에서, 누군가는 B에서, 누군가는 C에서, 누군가는 D에서 이거는 되네? 그러면 걔랑 이제 빈칸을 비교해서 바로 즉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완전 정반대예요. 5개의 문장이 만약에 있다면 5개 중에 단 한 개만 제대로 분석해서 의미 파악을 해도 답이 나오는 게 바로 영어라는 과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과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무조건 절반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단어 실력이 중요한 건 이 선택지들은 만약에 모르는 경우 유추조차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만큼 난해한 과목은 아니지만 만약에 선택지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업보다 어려운 지점이 나와요. 수학은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단원이다. 그럼 걔만 공부하면 되죠. 그렇죠? 뭐 다른 단원이 굳이 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진 않죠.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만 한다면. 그죠? 뭐 그거 당연히 하겠고.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시험 대비를 한다고 여기 있는 본문을 빠빠빠빠빠빠 한다 칩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선택지까지 완벽하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나요? 아니죠. 이게 빈칸 문제로 나올지, 어디에 뚫을지, 순서별로 나올지, 삽입으로 나올지, 어떤 종류의 문제로 나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즉 영어는 이 지문 하나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의 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문제를 풀었다고 네가 이 지문을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보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되게 어려워요. 수학은 틀렸어? 다시 풀면 돼. 다시 풀었어? 그럼 끝내면 돼. 아니 다시 풀었는데 뭘 또 해? 그렇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는 얘기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내가 틀어 맞췄다는 얘기야. 그렇지? 배우고 다 배웠다는 얘기야. 더 이상 그 문제를 통해서 뭐 배울 게 없다는 얘기야. 거기서 반복해서 풀어봤자 뭐 계산 속도가 좀 빨라지겠지만 뭐 그렇게 별거 더 이상 배울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렇나요? 만약에 이 빈칸 문제를 누군가가 맞췄다 칩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 시험 대비가 끝난 건가요? 그렇죠?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또 나올지 알고, 그렇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뭘 어떻게 요구할지 알고. 그러니까 영어는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그 지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선택지 때문입니다. 선택지는 예측 불가하다. 그렇죠? 자, 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아이가 누굴까요? 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문법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얼도, 이문도를 통해서 앞뒤 문장을 반대 성격으로 연결하거나, 그렇죠? 뭐 ing나 to를 통해서 동사와 준동사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문법이에요. 자, 문법 이야기로 가보면 얘는 사실 어려운 듯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중고등부 과정으로 얘기를 하자면 고등부 과정에서는 단 한 개의 문법 포인트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알았죠? 증거 보여줄까요? 고등부 구문인데요. 그죠? 여기 우리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문법이 나오나요? 여기 있는 문법 다 긁어볼까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문법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재미삼아 한번 봅시다. 자, 전명구. 전치사와 명사의 결합은 전치사와 명사뿐만 아니라 전치사와 동명사도 가능하다. 그렇죠? 다음, 두, 강조구문. 두는 보통 not이나 도치 현상을 통해서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어내지만 그냥 두로 뽀개놨을 때는 really, 정말로 라는 의미를 가진 강조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 자, learn과 make는 동사의 연속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 배우다, 만들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가진 동사와 그렇죠? ing 성격을 가진 그 ing 동명사는 과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호프 같은 것들은 보통 to로 연결되고 finish 같은 아이들은 ing로 연결된다.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다음. 자,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여러 개인 경우 그 아이를 A, B, C, and D 그렇죠? 처럼 이렇게 병렬 구문으로 연결할 수 있다. 역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병렬 구문 이야기입니다. 표현 또 나오죠. 나돈이 A 보드서 B라는 병렬 구문인데 또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 포인트입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결합. 간접 의문은 의주동 순서를 갖는데 걔네들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축약 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콤마 위치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으로서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사는 뭐뭐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반면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 녀석들은 그리고 그런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 버전으로 해석을 한다. 됐죠? 지금 이 중에 안 들어본 게 있어요? 없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해결된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됐고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기능들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의 문장을 완성시켰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과연 그 문장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면 돼요. 그걸 이제 영어의 마무리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단어 하는지 알 거예요. 단어가 안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이 문법을 배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형 독해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렇죠? 이걸 이제 각각 2단계, 3단계로 하자면 얘네들은 결국 1단계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 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불안해할 건 없는 게 수학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수학 문제는 여기서 한 번의 에러라도 발생하면 그 문제를 그냥 됐거든 꺼져 그어버립니다. 그렇죠? 정말 골 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5단계의 과정이 있다면 거기서 한 단계를 틀리나 5단계를 다 틀리나 틀린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단계에서 조그만 실수를 해서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리면 이제 되게 억울하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보니까 와, 님이랑 뭐 단어도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고 뭐 구문 독해도 알아야 되고 복잡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그렇게 복잡한 일인가 보면서 요 유형 독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갑니다. 첫 문장 갈게요. 자,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입니다. 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 한 문장이 돼야 뭐 문제가 문장 연결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요. 거의 고등부가 되면 한 반의 절반 정도는 여기까지 하고 끝나버립니다. 뭐 리미럴 뒤에 길어지네. 환장하네. 끝이에요. 그렇죠? 연결을 못해요. 그 연결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모든 문장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비동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요. 비동사가 있으면은 비동사 앞에 있는 아이는 뒤에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죠? 자, 그럼 뒤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쌤이 맨날 말하는 한 문장 해석하는 핵심 원리예요. 길어지면 그 안에서 뭘 찾아라? 동사를 찾아라. 됐죠? 자, 동사를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그럼 끝났어요. 우리는 중학교 때 이 teach가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가르치다라는 사형식 수요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hildren은 아이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데디아는 디오로서 무엇을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 디오가 좀 긴데요? 그럼 거기서 다시 동사를 잡으면 되죠. 안 잡힌다면 뭐 사실 안 잡힐 것도 없지만 여기 있잖아. 그래서 해석하면 되죠. 해볼까요? 자, 세 덩어리로 나눠서 할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 덩어리로 나눠서 하세요. 동사가 세 개면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알았죠? 사람들이 영어를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되면은 합치는 건 저절로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한 번에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공감하죠? 그래서 나눠서 할게요. 합치는 건요. 저절로 돼요.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너희가 도와줘야 돼요. 가르친대. 주어가 없어. 없잖아. 됐죠? 왜 없다 했지? 생략. 그래서 앞에 있는 자유놀이를 다시 가져오세요.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이 원리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유놀이는 가르쳐준대. 아이들에게 대리아의 사실을 가르쳐준대. 대리아의 사실이 뭐냐면 아이들은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니래. 아이들은 힘이 있는 존재래. 혹은 아이들은 이런 존재래. 아이들이 이런 존재라는 걸 자유놀이는 알려준대. 합치는 건 저절로 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비동사의 원리를 알거든요. 비동사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는 당연히 누구나 하나겠죠. 민즈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민즈는 수단,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해결됐는데 모른다.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는 없지. 인정? 그렇지? 민즈의 의미만 안다면 여기까지 해석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갑니다. 인정하죠? 다음.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하지 마. 뭐 전명구근에 나발이네. 그래서 전명구근에 효용사로 이렇게 도와주니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됐고 집어치고 동사나 잡으세요. 알았죠? 동사 잡을게요. 너. 주어. 너. 요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유놀이는 가르쳐 준답니다. 아이들에게 대디아의 사실, 즉 아이들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고2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동사만 잡을 수 있다면. 알겠죠? 동사만 잡을 수 있다. 자, 다음 문장 갈게요. 동사 잡으세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해석 못할 리가 거의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해석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M2겠죠. M1을 어떻게 해석을 못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아. M2가 해석이 안 된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말한 원리가 똑같다고. 거기서 동사를 잡으라고. 동사 없는데요? 생략된 거지. 됐죠? 근데 동사는 어떤 식으로도 생략이 가능하냐면 한번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생략하는 것도 가능해. 왜? 동사에는 의미가 없는 동사가 있거든. 누구? 비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 넣어. 물론 비동사는 뜻이 두 개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다, 있다. 그럼 주어는 너무 같았어. 이 문장의 주어가 children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children. 그래서 아이들은 이다, 있다. 두 개 중에 있다 골라 쓰고 어른들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거네. 이런 자유놀이를 할 때 children are away from other.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떨어져 있대요. 이렇게 해석돼요. 근데 요거는 잘 봐. 고등부 포함해서 고3조차도 away from others를 해석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99.9% 그냥 이렇게 해석해. 어른들과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아이들은 어른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아이는 나는 본 적이 없어. 걔가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있지? 걔는 누구 가르쳐도 돼. 일단 걔 영어 점수가 문제가 아니야. 영어 점수는 뭐 틀리는 게 더 웃겨. 걔는. 알았지? 뭔지 알겠죠? 근데 그 원리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뭐 미칠 듯이 어렵냐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동사 넣고 동사 없으면 비동사들 하는데. 그렇죠? 주어 없으면 갖다 쓰면 된다는데. 그렇죠?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데. 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죠? 됐죠?
마무리. 자, 이거는 아마 해석이 쉽게 될 겁니다. 왜? 연결고리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그래서 can practice를 V2로 보면은 앞에는 do have control이 V1인가 보다. 그럼 쭉쭉 연결해서 해석하면 되죠. 해석이 쉽다라는 거의 이유를 알아야 돼. 연결고리 자체가 별게 없는 거야. 그렇지? 쭉쭉 해석하면 되니까. 그래서 해석이 너무 쉬웠던 거야. 해볼게. 자, 아이들은 정말로 힘을 가지고 있대. 그렇지? 그게 답이고요. 여기다 나 붙이면 이제 부정, 긍정이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와 동의어가 돼버립니다. 아이들은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을 갖게 됩니다. 자유놀이를 하면. 하지만 어른들과 함께 하면은 어른들이 명령하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구문이었던 거예요. 엔드 뒤에도 해볼까? 자, 병렬의 핵심은 생략 현상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반드시 생략된 children을 적고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요. 됐죠? 그래서 아이들은 can practice 연습할 수 있어. 그것 하지 마. 근데 눈에 말하지. 대명사는 무조건 찾으라고.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됐죠? 뭐야? 자유놀이지. 그렇죠? 아이들은 자유놀이를 연습할 수가 있대. 뭐 어설탱이 뭐야? 그냥 하다는 뜻이야. 자유놀이 하는 걸 연습할 수 있대. 그럼 자유놀이 한다는 얘기지.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멀리 찾지? 대명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를 찾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정말로 통제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그 자신들이 갖게 된 그 통제권, 힘을 이제 연습할 수가 있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역시 4번이었어요. 자,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좀 느껴져요? 왜 고등학생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친 듯이 어려워하고 점수가 박살나기 시작한지도 알겠어요? 어떤 부분이 때문일까요? 첫 번째, 단어 때문입니다. 이 선택지에 있는 단어의 난이도가 급상승해버려요. 이 중학교 때 어휘 보통 3배 돼요. 고등부에서 배워야 될 어휘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1 어휘, 고2 어휘 그딴 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고등부 어휘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고등부 전 범위의 어휘를 대상으로 해서 선택지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고등부 어휘들을 미리 정리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요. 어떤 상황? 중간고사를 대비해도 대비를 못하는 상황. 알았죠? 선택지를 아예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단어는 지금부터 해놔야 돼요. 최소한 고등부가 됐을 때 고등부의 웬만한 기본형 어휘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단어와 단어가 해결이 됐어. 그럼 뭐야?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문법 연결고리를 만들면 돼. 자, 그런데 사실 독해할 때는 그 문법 연결고리가 좀 다른 의미로 더 중요해. 예를 들어 뭐 어떤 아이가 세상 이걸 이거는 전매형구구 이렇게 해석한다. 이게 안 돼. 이걸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이 동명사는 이 안에 있는 동사가 핵심이니까 이 아이와 이 아이 전체를 전부 다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부 전명구를 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 뭐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 그렇지? 골 때려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teach를 해석하려면 이 뒤에 있는 children한테 이하를 다 해석을 해야 돼. 아이들에게 그들이 빈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의 수단 방법입니다. 환장. 이거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이거 가능한가? 아니, 가능하면 천재지.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우리가 배웠던 문법 원리를 조금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정교하게 다듬다고 했지만 더 쉽습니다. 방법은 오히려.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는 해석이 됐는데 이 뒤로는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전명훈이 나발이니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지? 그거는 쌤이 지금 말하는 걸 하면 해결이 돼. 뭐야? 뭐 찾아? 그 안에서 동사 찾아. 알겠죠? 그럼 teach라는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주어도 찾아. 그럼 자유놀이겠지. 그래서 해석을 해. 맞죠? 그래서 자유놀이는 가르쳐 준답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대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 떨어져. 됐죠? 이게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된 애가 이 전명구의 역할을 모를까? 그럴 가능성은 함수를 아는 애가 구구단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확률에 생각하면 돼. 무슨지 알겠죠? 각각의 문장을 이토록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는 애가 이 전명구를 모르겠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보다 단어다. 누구 때문에? 선택지 때문에.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문법이다. 하지만 해석할 때 문법을
우리가 배운 고지고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누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찾아라? 그냥 동사를 찾아라. 여기에 모든 원리가 사실 다 담겨있어. 왜냐면 문법이라는 게 원래 동사 이야기거든. 투부정사, 동사 변형이잖아. 동명사, 동사 변형이잖아. 그렇지? 분사구문, 역시 동사 변형이잖아. 그렇죠? 관계사절, 관계사절도 that, v 같은 주격 관계대명사, 혹은 that, sv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쨌든 다 동사를 핵심으로 해서 파생된 애들이잖아. 그렇죠? 무슨 알겠지? 그래서 문법의 연결고리를 이해한다라는 건 그 안에서 동사를 잡는다는 것과 그렇게 다른 말이 아니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업의 의의를 얘기하고 이후 과정 얘기하면서 이걸 왜 하는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물론 너희들이 뭐 착해서 혹은 뭐 쌤을 믿어서 아니면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얘기하면 이 수업을 하는 되게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뭘까요? 쌤이 처음에 이 수업할 때 얘기를 했어. 영어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렇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왼쪽에 있는 능력이 사실 진짜 능력이야.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글을 못 읽는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고,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듣지를 못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현상이야. 이게 오른쪽에 있는 수동 영역이야. 그렇죠? 특히 수동적인 행위야. 남이 말한 걸 듣거나 남이 쓴 걸 읽는다라는 행위는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야. 그래서 이 수동적인 행위를 아무리 연습한다고 이 수동적인 행위가 100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쉽게 얘기해서 쓰기를 안 해본 애들은 읽기를 제대로 섭렵하기가 어려워. 알았죠? 왜? 읽기의 모든 원리는 사실 쓰기에 담겨있거든. 다음, 말을 못하는 애가 듣는 걸 잘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너네 그거 있어. 내가 청각은 멀쩡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고로 발음 이게 뭐 이게 혀 쪽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음을 잘 못하게 된다. 나중에 귀도 잘 안 들려. 나중에 귀도 잘 안 들린다니까. 멀쩡해도 청각까지 손실이 돼버린다니까. 왜? 지 말이 어눌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어눌한 발음을 듣고 있으면 지 귀도 이상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결론은 그거야. 우리가 읽기 능력이 사실 좋은 대학을 가는 핵심 능력이긴 하지만 수학 능력과 내신의 거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읽기 능력을 완벽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만들려면 고등부 구문처럼 고난이도 구문들을 자유롭게 읽으려면 백날 읽기만 해서는 안 돼. 물론 돼. 다독을 하면. 그렇죠? 쌤이 첫 시간에 얘기했어. 다독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네가 시간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한 2시간은 국어책을 읽을 수 있고 한 2시간은 영어책을 읽을 수 있고 1시간 정도는 사회과학책을 읽을 수 있다. 그냥 해. 뭘 해도 좋은 데가 갈 테니까. 알았지? 근데 가능한가 그게? 힘들잖아 많이 물리적으로.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이 영작 훈련이야. 알았죠? 영작 훈련은 제한된 지문을 완전 깊이 있게 파는 거야. 이 깊이 있는 지문 독해는 네가 그냥 글을 읽어서 하려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1년, 2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야 돼. 알았죠?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구문들이 생길 거고 반복되는 구문들을 통해서 이제 글이 전개되는 방식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딱 보면 딱 읽게 되는 수준이 도달하게 돼. 무슨지 알겠죠? 자, 마지막 원리야. 잘 들어. 뭐 이해를 해야, 공감을 해야 성적이 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다독을 한다는 건 어떤 원리냐면 그렇죠? 날마다 수많은 책을 읽어. 예를 들면 해리포터도 읽고 먼도 읽고 뭐도 읽고 뭐도 읽고 뭐도 읽고 소설도 읽고 뭐 과학책도 읽어. 그렇지? 그런데 세상의 모든 원리라는 게 다 접점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너네 데자뷰 현상이라는 거 알지 얘들아? 아니 이거 분명히 처음 읽는 내용인데 어떻게 많이 본 것 같아. 왜 그럴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 말만 바꿔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반복이 되느냐가 너희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와 과학 점수를 결정해.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점수를 다 결정해버려. 알았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게 힘든 우리가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꽤 난이도 있는 지문을 골라서 그렇죠? 걔를 그냥 수십 번 포기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반복이 되잖아. 알겠죠? 자, 요 이후의 과정 얘기할게요. 자, 요 이후의 과정은 드디어 이제 변형 문제입니다. 자, 교재 후반부로 쭉 한번 넘겨볼까요? 자, 교재 후반부로 가면은 이 지문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뭐 어법 문제, 지칭 대사 문제, 흐름 문제, 어법 문제 됐죠? 같은 거의 웬만한 종류의 유형들의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그 수능과 내신의 실전형 문제들뿐만 아니라 워크북 연습,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 되는 뭐 동사, 준동사의 구별이라든지 대가, 와세 구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중학교 문법 포인트 핵심이 되는 이제 것들도 같이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매번 해왔던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수업이 다른 점은 이게 이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 구문과 영작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깔고 이것들을 들어가면 이전에 내가 구문 훈련이 조금 부족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이 변형 문제들이 다르게 보이는지 그걸 너희가 느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후에 학원에서 하는 수업은, 시험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런 건 그냥 쌤이랑 한 번 수업만 들으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알았죠? 빠진 수업은 강의로 들으면, 인강으로 들으면 되고, 그렇죠? 학원에 와서는 이제 쌤이랑 같이 현장 수업으로 들으면 돼요. 충분해요. 한 번 들으면. 더 이상 뭔가 거기서 뽑아낼 게 없어요. 그 원리는 아까 얘기했어요. 수학 문제는 풀 때까지 풀어야 돼. 네 스스로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렇지? 영어 질문은 네가 만약에 답을 애들아 봐봐. 수학 문제는 네가 답을 봤어. 그래도 공부할 수 있지? 네가 스스로 문제 답을 낼 때까지 계속 풀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영어는 웃긴 게 그게 불가능해. 무슨지 알아? 답을 한번 봐버리잖아? 더 이상 그 질문은, 그 문제는 연습을 할 수가 없어. 굉장히 독특해. 물론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변형해서 낼 수는 있겠지만.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고요. 자, 오늘까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구문이랑 분석 연습이었어요. 해석 연습. 두 번째 우리가 했던 게 영작 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뭐 했어요? 이 지문의 오리지널 문제를 한번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뭘 한다? 다양한 종류의 변형 문제를 연습한다. 하지만 너희가 학원에 와서 튜터쌤들이랑 테스트를 칠 때는 어떤 테스트를 친다? 영작 테스트를 칩니다. 영작이 만점에 가깝게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만점에 가깝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연습해서 100점 맞는 거 말고요. 그냥 봐도 100점이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돼요? 연습하면 충분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